안녕하세요. 자, 주총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총을 바라보는. 특히 주가 흐름에 관해서 말이죠. 자, 이제는 관건이 달라졌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저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러면 결과가 보상한 투표에 대한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언제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2024년도가 있죠. 주총이. 그래서 자주 그 사례들을 말씀드려봤는데 자, 한 가지 오늘 꼭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 주총이 있기 하루 전에 종가가 17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총 당일 본장 시작 전에는 189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달러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달러라고 한다면 약 7에서 8%의 주가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주가가 크게 튀어오른 이후에 주총 당일에 본장이 시작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주총 당일에 이제 일본의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사회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총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일론의 보상한 투표에 대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부결인지 가결인지.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주총이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일론의 보상안에 대한 가결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총이 열리는 당일 오후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근데 미국에서는 주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의 첫 번째 주총이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러지 못했고 올해보다도 더 반대표를 던지는 기관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정말 강했거든요. 부결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또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 옥상에서 야외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결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결과가 나왔다. 2024년도에는. 그래서 프리에서 7에서 8%의 상승이 있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저는 주가가 7에서 8%가 올라갈지 아닐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만의 생각을.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 일론의 보상안에 대한 그 가결 여부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내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장이 열리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11월 6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일론의 보상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나는 그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결이냐 가결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보시면 된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장이 시작되는 주총의 당일날 본장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오늘 이제 본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거래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의 사례가 똑같이 재현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총이 열리는 본장 시작 하루 전인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작년과 똑같이 오늘 이 본장 거래일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스탠스로 가져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작년도와 비교했었을 때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7에서 8%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인가? 저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었다. 특히 저는 참고로 국내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도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현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오랫동안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또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즐겨 보는데 지금 작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2024년도 주총 때는 일론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크게 이제 자신감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워낙 이제 보상안의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일론이 직접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 불분명했는데, 해외 유튜버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이번에 약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투표권의 15%에 달하는 일론의 투표권이 행사가 된다. 그러니까 15%를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5%에 그렇게 불확실성이 강하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기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5%의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 보상안에 대한 가결을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론이 15%를 이제 행사를 해서 먹고 들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보상안 가결의 퍼센테이지가 80%를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과연 이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은 독특한 논리로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이제 1조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의 그 이야기가 이사회를 통해서 나왔을 그때가 2025년 9월 초였습니다. 9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현재 440달러, 445달러, 그 정도 되나요? 그때까지의 어떤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주가가 과연 일론의 보상한 이제 그 부분의 이야기가 이사회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가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월 6일 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일론의 1조 달러의 보상안 패키지의 발표가 나고 난 뒤에 338.5달러에서 350.8달러까지 주가는 3.6%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자, 근데 지금 그러면은 450달러, 440달러 그 선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100달러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당연히 이제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100달러를 전부 다 그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공헌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반대표를 이제 캘리포니아 국민연금 펀드부터 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두 개 합쳐가지고 약 1.5% 주가 하락을 불렀다 그러면은 3%의 주가 하락을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35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3.6%의 그 주가 상승만큼의 부분들이 이미 다 제거를 했다. 이제 사라졌다. 9월 6일 날에 올라갔던 그 3.6%의 상승이 말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부터 100달러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약 27%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올라간 27%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과연 이 일론의 1조 달러의 보상안 패키지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이것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선반영이 된다고 이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9월 6일부터 지금 11월 5일까지 있어 와서 약 2달간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27%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느냐. 이거를 바라본다면은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의 발표 직후의 주가 상승과 이번에 국부펀드부터 해서 국민연금 펀드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진 부분들은 자, 다 이제 똔똔이 되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하나하나 두 수없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중국에서 모델 YL이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에 10,000건에 가까운 예약 주문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몇 퍼센트의 어떤 공원 이제 주가 상승을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적지 않은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YL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예약 주문 건수가 나온다는 부분들이 꽤 오랫동안 여러 며칠에 걸쳐 가지고 호재로 작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 27%의 공헌에 있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에 가서는 이 부분들이 뭐 이제 좀 희석이 됐죠. 계속 나오니까 이걸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반영을 해줄 수는 없다. 해서 초반에 $500 이상의 주가 상향 조정을 했었던 기관들의 이야기들 들리면서 주가가 꽤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었다. 자, 이건 역시도 27% 안에 꽤 비중 있게 우리가 담아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했었던 어떤 호재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일론의 자사주 매입이었죠.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었나요? 자사주 매입을 250만 주 가까이 했었었죠. 자, 그래서 389달러 평단가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참고로 CEO의 자사주 매입은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이 들리고 난 뒤에 거의 약 1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420달러를 찍고, 그 당시 420달러가 꽤 큰 저항 라인이었는데, 그 왔다 갔다 이제 했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아마 428달러까지 갔다가 42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던가. 어쨌든 당일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량 발표도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부터 터키까지 인도량이 너무나 잘 나왔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모델 Y 시리즈가 역시 부동의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구나. 이제 양산이 되면 될수록 그 부분들이 증명이 되면서 뭐 미국의 보조금 폐지에 대한 어떤 혜택도 있었지만은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49만 대가 넘어갔었죠. 이제 역대급의 인도량이 나오고 에너지 사업조차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는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손에 잡히는 실적들이 주가 상승에 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좀 굵직굵직한 호재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큰 공헌을 했었던 좀 이야기들을 제가 쭉 전해드려 봤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까지 쭉 말씀드려왔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로보택시 어떤 사업의 그 확장. 그래서 뭐 네바다주부터 해서 애리조나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9월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주부터 해가지고 뭐 도표가 있었었죠. 로보택시 사업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로보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그 구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역시도 주가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쭉 이제 열거했었던 이런 호재들이 27%의 주가 상승을 부르면서 현재 440달러대에 안착시켜줬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 자,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 보상한 패키지가 나왔기 때문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독립적으로 이슈들을 사건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보상한 투표에 대한 가결과 부결 여부에 대해 가지고 아직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7에서 8%의 주가 상승이 내일 이제 오늘 본장이 끝나고 주총에서의 본장이 시작되는 그 본장 시작 전에 일어날 것인가? 7에서 8%가. 근데 저는 작년도보다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총 당일에 일론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총 당일에 생각보다 작년에 뭐 엄청나게 큰 이슈몰이가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182달러를 빠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억들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주총이 있는 이제 11월 6일 본장 시작 전에 엄청나게 큰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조금 미지수다. 하지만은 저는 5% 정도의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5% 정도의 프리에서의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5% 부분들을 주총 시작되고 난데 모두 반납을 할지 아니면은 주총에서 역대급 호재들이 또 한두 개씩 나오면서 이제 100%다 오르지 않았던 이제 보상 가결에 대한 그 부분들이 더 플러스가 돼서 주총 당일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직 100%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은 주총 당일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총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한 패키지에 대한 가결이 완전히 선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에 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매우 궁금한데, 만약에 제 생각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